제 친구 중에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제 차로 그 친구를 도박장에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3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경찰에 걸리면서 저 역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. 친구를 도박장에 데려다 주고 돈을 빌려준 것도 죄가 되나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여러 번 데려다 준 적이 있고 돈도 빌려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도박 방조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죄가 되는 건가요? 예, 뭐 도박하는 사람을 이제 뭐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경우에는 네. 이제 종범이라고 합니다. 형법상으로 종범이요? 종범, 예, 종범과 정범. 네. 이제 도박한 사람은 정범이 되는 거고 도와주는 사람은 종범이 되는데 예. 흔히 뭐 방조범이라고 하죠. 예. 정범의 형보다 감경이 되기는 하지만 네. 방조범도 뭐 형사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예. 근데 뭐 도박장에 뭐 몇 번 데려다주고 이런 거를 도박 방조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아. 근데 이제 뭐 도박하는 줄 알고 돈도 좀 빌려주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도박 방조로 되게 경미한 처벌이겠지만 도박죄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서 근데 그 돈까지 빌려줬다는 점에서 뭐 액수에 따라서 있을 수도 뭐 액수도 있겠지만 네.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 방조로 기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건 그냥 기소유예 처리하거나 네.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뭐 도박 방조가 되는 건 맞습니다. 이론적으로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도박의 기준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? 뭐 단순히 뭐 친구들,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모여서 재미로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뭐 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고요. 예. 그 도박이 일시오락의 수준에 불과한 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. 법원은 그 판돈이 한 1,000원 내지 7,000원 정도 되는데 네. 뭐 그 정도 판돈 범위 내에서 이제 점백 고스톱을 친 거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라고도 봤고 예. 한 식사 내기 있잖아요. 저희가 많이 하는 그런 식사 내기 정도는 뭐 일시오락에 불과하니까 도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, 자,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예, 일반적으로 이제 도박죄는 그냥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네. 징역형이 없습니다. 네. 도박죄는. 근데 이제 그렇군요.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예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그래서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징역형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도박에 이용될 걸 알면서 돈을 지금 빌려준 것 같은데 상담자분 같은 경우 300만 원 빌려줬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자, 요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? 예, 그 아까 전에 이제 김수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. 뭐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도박에 사용될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예. 도박 행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했다.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뭐 도박 방조가 성립한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글쎄요, 한 300만 원 정도 빌려줬다. 그게 네.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는데 뭐 엄격하게 보면은 도박 방조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돈을 빌려주는 부분은 조금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고요. 자,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보면요, 뭐 이자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금을 빌려주는 이유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혹시나 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어떨까요? 글쎄요, 뭐 그 일단 그냥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뭐 처벌이 되지는 않고요. 다만 예. 이제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뭐 예.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율은 좀 개정이 되긴 하는데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단은 뭐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거고 이제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. 뭐 진짜 정말 굉장히 어떤 이제 다급한 정황을 이용해서 뭐 이런 돈을 이렇게 이제 빌려주고 네. 뭐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하면 뭐 부당이득죄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. 형법상으로. 부당이득죄요. 그런데 네.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이제 이 도박 자금을 빌려줘서 결국에 도박 방조로 처벌을 받는 분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그 꽁직꾼이라고 하거든요. 예, 네.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가 있군요. 네, 그 도박장에서 네. 이렇게 상주하거나 계속 있으면서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도박 방조죄로 실제로 처벌받습니다. 근데 뭐 친구한테 뭐 일회성으로 뭐 그냥 400만 원 정도 뭐 빌려줬다 네. 이런 거는 사실
도박 방조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 뭐 어떤 업으로 그런 네. 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도박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. 그렇군요. 예, 예. 단순히 일회성이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는 뭐 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. 뭐 이론상으로는 예. 가능하지만 예. 실제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는 있으시지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경찰 조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.